선생님 안녕하세요. 3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인생 드라마가 있나요? 저는 예전에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어요. 이성균 배우와 아이유가 나오는 드라마를 집중해서 몰아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두 주인공이 말했던 대사나 이성균의 동굴 목소리, 아이유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이성균은 손해만 보고 희생만 하는 캐릭터로 나오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거칠게 살아가는 아이유가 나옵니다. 아이유와 이성균이 서로를 보면서 변해가는 아주 짠하면서도 감동이 있었던 드라마로 기억이 됩니다. 특히 이성균 배우는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착한 끝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쉬는 날 되시면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 한 편 보시며 힐링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교시 수업인데요. 복습을 저번 시간에 했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문홍고찰의 가정인데요. 가제로도 냈었죠. 그래서 문홍고찰의 가정은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첫 번째, 우학, 직식, 임상 경험, 이론적 배경을 통해 주제를 선정한다. 두 번째,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문헌고찰에서 검색의 범위를 정하여 검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문헌고찰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검색을 위해서는 검색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로 검색할 때는 메시 용어를 쓴다 했죠. 공인된, 외국 저널에서 공인된 키워드죠. 객관적으로 공인된 핵심 용어, 키워드죠.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한다. 그죠? 메시 용어만을 사용하도록 보통 규제되어 있고요. 특히 외국 학회지는 그렇게 되어 있죠. 메시 용어는 펀메드에서 검색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문헌고찰의 과정. 그 다음 네 번째, 단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소 검색자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너싱이라는 용어를 검색한다 하면 그 뒤에 별표 표기를 한다. 근데 별표 표기 안 해도 그와 관련된 문헌들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경비신경 자극과 관련된 논문을 보고자 하면 텐스, 경비신경 자극이라는 키워드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검색 방법으로 검색된 문헌으로 문헌 고찰을 하시면 되고요. 고찰한 논문 중에 나의 논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논문들은 이렇게 표로 정리하라 했죠. 연구자가 누구고 연도가 어떻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인원은 몇 명이었고, 연구 과제나 방법,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엑셀 파일이나 엔드노트나 리프트 워크 이런 데 저장해 놓으면 다음에 제가 논문을 정리할 때, 선생님들 논문 정리할 때 쉽게 논문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 또는 한글 파일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해도 되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연구 계획서, 그죠? 이론적 배경, 목적, 연구 방법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론적 기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적 기틀 하면 보통 석사 논문 때는 이론적 기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박사 논문부터는 이론적 기틀 이런 것들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 기틀을 형성하는데 문헌고찰은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이론적 기틀은 다른 논문을 문헌고찰을 보면 어떤 기틀을 갖고 어떻게 본 연구에 적용했는지 그런 것들 사용해 보시면,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론적 기틀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에 포함된 개념과 이들 개념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표현한 것. 여기 이 말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론적 기틀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학자나 간호학자나 사회학자나 예술학자나 이런 학자들이 나의 연구와 관련된 개념과 이들 개념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표현한 이론적 기틀을 참고해서 우리가 논문으로 많이 활용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거 하시면 되고, 박사 논문 때는 보통
이론적 기틀을 많이 갖고 옵니다. 요거는 제 논문은 아닌데요. 간호대학생을 위한 ARCS 동기이론 기반 임상 입문 실습 지원 교육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효과라는 박사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 이제 켈러의 동기 이론을 적용했죠. 켈러의 동기 유발 교수 설계 이론은 동기 유발의 4가지 요소를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기 유발의 4가지 요건을 첫 번째 주의 집중, 그죠? 여기 보면 주의 집중 있죠. 그 다음에 관련성, 그 다음에 뭐 자신감, 그죠? 그 다음에 뭐 만족감, 4가지. 원래 원칙은 4가지였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론으로 가지고 와서 이런 요건들을 충족시키도록 수업을 설계하면 효과적인 수업이 된다. 이 4요건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ARCS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켈러의 ARCS 동기론, 이 모델이 원모델이죠, 그죠? 이거를 어떤 연구자가 이 논문에, 그죠? 이론적 기틀로 자기 논문의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이 이론적 기틀을 가지고 와서 이용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논문 이론적 기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문헌고찰 할 때 이런 개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냥 좀 쉬어가는 의미로 남의 기대가 부담스러울 때 가감히 실망시키고 내 갈 길 가자. 그죠? 요즘 너무 남을 의식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이제 본인의 어떻게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론적 기틀에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해당되냐면요. 교재 95페이지. 교재 95페이지에 보시면 용어, 이론적 기틀에 용어라는 몇 가지 용어가 나오죠. 첫 번째, 이론이죠. C로이 해서 이론인데요. 이론이란 어떤 현상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일련의 진술이다. 그죠? 진술이란 거는 어떤 일이나 상황을 잘 설명한 거. 그래서 이론이란 어떤 현상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죠? 상황을 잘 설명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목적으로 현상에 관련된 연관된 변수들의 관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점을 제공해주는 서로 연관된 개념, 정의, 명제들의 집합이다. 그죠? 이론은 개념과 그 개념을 서로 이어주는 관계에 대한 것이다. 아까 이론적 기틀 있었죠. 그래서 이론에서는 이론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목적으로 현상에 관련된 또는 연관된 변수들의 관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점을 제공해주고 또 서로 연관된 개념, 정의, 명제들의 집합이다. 개념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그죠? 개념은 우리가 공통적인 속성을 추상화하고 종합한 관념이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책상 이렇게 부르면 또는 컴퓨터 이렇게 부르면 책상은 어떤 재질로 되어 있고 어떤 용도로 쓰고, 그죠? 그 다음 높이는 어느 정도고, 그죠? 이런 거 보면 책상이란 개념이 나오겠죠. 컴퓨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컴퓨터는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 대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개념. 그 다음 정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의라는 건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확하게 밝혀서 규정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명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내용과 주장을 언어 또는 기호로 표시한 것으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고래는 포유류이다. 이런 것들은 고래는 포유류이다. 이러면 참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내용과 주장을 언어 또는 기호들로 표시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는 명제를 한다. 그래서 이론 안에는 개념, 정의,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개념, 컨셉이죠. 우리가 개념은 이론을 쌓아 올리는 블록과 같다. 그죠? 이론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블록과 같다. 그죠? 이론 안에 개념이 있죠. 그래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현실의 한 측면을 상징하는 단어이다. 그죠? 그래서 이론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어떤 현실의 한 측면을 상징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현상에 대한 구체적 표현하면 우리가 뭐 책상, 컴퓨터, 그림 이런 것도 개념이죠. 그죠? 추상 개념에는 어떤 게 있냐면 현상에 대한 표현이지만 개념보다 약간 추상성이 높은 거. 그죠? 뭐 사랑, 건강, 적응, 그죠? 이런 것도 추상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조금 전에 개념 안에 개념 플러스 어떤 개념이 만나서 어떤 이론을 형성하죠. 이론 안에는 많은 개념들이 모여있죠. 개념과 개념, 그죠? 개념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게 이론이라 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구성, 컨스트럭트죠. 구성은 직접적으로 관측될 수는 없으나 어떤 현상을 명확하고 추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건강, 자신감 등이 구성에 해당되는 용어이다. 이런 구성들은 측정 가능한 개념들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말하자면 건강이라면 임상 진찰이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성이죠. 구성은 다른 말로 하면 측정 도구입니다. 구성은 다른 말로 측정 도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 도구는 다른 말로 연구할 때 설문 도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성인데요. 임종 돌봄 태도에 대한 구성이죠. 그래서 임종 돌봄 태도를 측정하는 설문 도구.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현상을 관측할 수는 없으나 어떤 현상을 명확하고 그죠? 추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설명되는 용어 이런 것들이 다 구성에 해당되겠다. 이게 설문할 때 설문 도구죠. 그래서 구성은 측정 도구, 설문 도구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 명제인데요. 명제는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언이나 진술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이다. 그죠? 그래서 아까처럼 고래는 포유류다. 그죠?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맥박수와 호흡수는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명제는 인과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세균은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명제는 인과관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제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해 서로 상관관계가 있거나 또는 선후나 인과관계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인과관계를 포함한 내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론적 깃들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이 모이면 명제가 되고 명제가 모이면 이론이 되고 그죠? 이런 이론들이 또 계속 지지가 되면 일반화되면 경험적 일반화를 하죠. 다양한 연구에서 같은 패턴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 패턴을 경험적 일반화라고 한다. 즉 경험적 일반화는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그래서 책에 나오죠. 96페이지 보면 경험적 일반화는 번수와 그로브는 경험적 일반화를 반복적으로 시험되고 반증되지 않은 서술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여러 관찰에서 개미가 분필 조각보다는 사과 조각이 있는 곳을 선택한 것이 밝혀졌다면 경험적 일반화로 개미는 분필 조각보다 사과 조각을 선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죠? 경험에서 같은 패턴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 연구 결과가 계속 지지된다, 비슷하다 이러면 그런 것들은 경험적 일반화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론적 깃들도 경험적 일반화의 하나죠. 여섯 번째 가설인데요. 우리가 가설은 두 개 혹은 더 많은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설은 두 개 혹은 더 많은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하기 위해서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기 위해서 세워집니다. 즉 가설은 연구자가 예상하는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가설을 통해 이론적인 명제문이 실제 현실에서 시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 논문이에요. 저도 이제 석사 때 논문에 연구 가설을 세웠죠. 주로 실험 연구할 때 가설을 많이 세워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가설을 세웠는데 첫 번째 가설은
죽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죽음 인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어떤 연구자가 예상하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이라 해주죠. 두 번째 가설은 죽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임종돌봄 태도 점수가 어떻게 높을 것이다. 그죠? 죽음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니까 이런 가설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죠? 첫 번째는 그죠? 채택되지 않았어요. 기가 그죠? 채택되지 않는 거, 그죠? 지지되지 않는 거, 채택이 안 되는 거, 지지가 안 되는 거, 기각되었고 두 번째 임종돌봄 태도 점수는 채택되었죠. 가설대로 채택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설이 채택되었다, 기각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채택이라는 거는 그 결과가 지지가 되었다. 내가 가설 세운 것처럼 그렇게 결과가 되었다. 그죠? 채택. 그런데 내가 가설 이렇게 세웠는데 그게 채택되지 않는 거, 그걸 기각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각될 수도 있고 채택될 수도 있죠. 일곱 번째, 이론적 뒷뜰에 모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모델은 이런 모형을 우리가 모델이라 하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런 거 모델, 그죠? 아까 켈러의 동기이론 모델이죠. 모델은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복잡한 가운데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 모델이 필요해진다. 모델은 어떤 현상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형태를 모델이라 한다. 이런 게 모델이죠. 그죠? 우리가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흔히 떠올리는 것은 구조적인 특성이다. 그죠? 이런 쪽 깃들이죠. 모델을 통해 현상의 구조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모델이라 하죠. 근데 모델이 너무 복잡한 것보다 간단한 것이 좋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복잡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간호학 논문에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죠. 이 모델을 또 다른 말로 이론적 깃들이라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론의 생성과 발전인데요. 이론의 생성과 발전은 연역적인 방법과 기납적인 방법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떤 이론이 생성될 때는 연역적 방법은 일반적 이론에서부터 구체적 경험적 데이터로 진행하는 방법. 우리가 연역적이다 하면 책에도 있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죠? 이게 연역법이잖아. 그죠? 결론을 먼저 내고, 그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그죠? 경험적 데이터들을 모으죠. 지지될 수 있는 것들을 모으죠. 대부분의 연역적 연구에서 가설은 연구자가 이전에 했던 연구 결과들과 다른 사람들의 연구 결과 그리고 현상들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죠? 기납적인 방법은 반대로 구체적 경험적 데이터로부터 일반적 이론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우리가 보통 양적 연구는 연역적인 거 많이 쓰죠. 결론이 먼저 나오고 뒤에 그죠?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납적 방법은 보통 질적 연구에서 그죠? 여러 가지 경험적 데이터를 모집하고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기납적 방법은 구체적 경험적 데이터로부터 일반적 이론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기납적인 연구에서는 실제 상황에서부터 자료를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모은 자료를 통해 그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납적인 방법은 아까 연역법에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납적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발견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죽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납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기납적 방법은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일반적 진리 또는 원리로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보통 기납적 방법으로 이론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 간호 연구를 위한 이론의 출처는요. 간호학에서 유래한 많은 개념적 모델들이 있지만 그중 아직까지는 일부만이 이론에서 사용되고요. 많은 간호 연구자들이 간호학이 아닌 다른 분야의 이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도 이론적 깃들을 많이 개발하는 중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다른 학문에 있는 이론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론적 깃들로 많이 합니다. 주로 화학 분야, 생물학 분야, 사회학
학기 사회학 많이 쓰죠. 또는 심리학, 그죠? 또는 교육학, 이런 인류학, 이런 다른 분야에서 이론을 많이 갖고 와서 우리가 이 논문에 대한 문헌고찰로 이론적 기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호 연구에서 이론을 검증하는 방법, 간호 연구에서 이론 검증하는 방법. 자, 이 연구를 이끌어갈 만한 이론을 찾으려는 시도를 해야 되고요. 연구자는 변수들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론을 선택해야 됩니다.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택된 이론을 연구 전 과정 동안 이 이론이 정말 내 논문에 적합한지 맞는지 내 논문의 연구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참조해야 되죠. 이건 이제 박사 논문에서 펄린이라는 학자의 이론적 기틀을 가지고 와서 스트레스 가정 모델을 가지고 제 연구의 개념적 기틀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택된 이론을 연구 전 과정 동안 숙고해야 된다. 첫 번째, 발견된 문제를 검사하기에 가장 적절한 이론을 고찰해야 되고요. 두 번째, 연구에서 검증될 이론을 선택해야 돼요. 그죠? 세 번째, 선택된 이론에 관한 문헌 고찰을 해야 돼요. 네 번째, 이론에서 유래한 명제에 기초한 연구 가설이나 질문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선택된 이론의 이론적 정의에 기초해 연구에 사용될 변수를 확정해야 됩니다. 이론에 적합한 연구 도구를 선택해야 된다. 연구 결과물을 이론을 적용하여 기술을 한다. 그죠? 연구 결과를 이론과 관련지어서 설명한다. 보통 박사 논문에는 이런 이론을 검증합니다. 9번째, 연구 결과에 따라 이론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다. 10번째, 이론을 활용하여 간호 의미를 설명한다. 앞으로 같은 이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그렇죠? 간호 연구에서 이론을 검증하는 방법. 이론을 내가 어떤 걸 채택해서 사용할 때 이렇게 숙고해서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참고해서 숙고해서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론적 기틀 또는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시간이 한 23분이 조금 덜 됐어요. 최소한 25분은 찍고 50분이 안 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이 LMS의 간단한 과제를 조금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수업 한 45분, 50분을 인정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각각 올리려고 했는데 LMS에 보면 3주차 온라인 수업 과제 올리는 게 한꺼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교시 과제, 2교시 과제, 3교시 과제 각각 파일로 해서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1교시, 2교시, 3교시를 한 파일로 해서 올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파일에는 학번과 이름을 명시해서 반드시 과제방에 제가 3주차 온라인 과제 올리라는 그곳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의 과제는요, 이론과, 그죠? 이론이 어떤 건지, 개념이 어떤 건지, 정의가 어떤 건지, 명제에, 그죠? 간단히 이 4가지 용어를 정의해 보세요. 지금 온라인 수업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론이 뭔지, 개념이 뭔지, 정의가 뭔지, 명제가 뭔지, 조금 정리해서 용어 정의를 써서 그 LMS 과제방에 3교시 온라인 수업 과제로 한꺼번에 올리셔도 되고 각각 올리셔도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온라인 수업이 끝났는데요. 사실은 한 차시 수업이 길진 않다, 그쵸? 짧게 제가 3교시로 수업을 올렸는데 한 차시 수업은 뭐 24분, 25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명절도 끼고 해서 제가 수업을 명절 때 안 올리고요. 연휴가 끝나고 제가 LMS에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듣기가 어려우면 1교시, 2교시 듣고 3교시. 한 교시는 보통 한 25분 정도, 24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되니까 선생님들 예전에 제가 올린 예전에 다른 선생님들 할 때는 뭐 45분 이렇게 업로드 했었거든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단축하는 대신 이제 수업 내용 속에 있는 이제 아주 간단한 과제를 LMS에 업로드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들 짧은 시간 수업한 게 원래 수업해야 되는 시간으로 인정되겠습니다. 연휴 선생님들 잘 보내셨겠죠?
그래서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수업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녹화하는 게 조금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생님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